제니퍼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첫날부터 똑똑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단순하고 행복했습니다. 파어머즈에게는 뛰어난 학생인 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니퍼는 물리화학과 생물학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방과 후에 의과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녀는 공과대학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친척들은 실제로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지만 제니퍼가 아버지의 오래된 테이프를 분해한 후 학교에 가기 전에도 모든 종류의 장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웃었습니다. 리코더 그녀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고치고 집에 있는 소켓을 수리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소녀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니퍼는 고집스럽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레고로 로봇 자동차 비행기를 조립하러 갔으며 10살 때 제니퍼는 이웃인 데이비스에게 술 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은퇴했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술에 취해 날뛰곤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데이비스 씨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쓸데없는 남편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조용히 거리로 나가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뭔가를 하는 것을 본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그녀가 떠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소녀는 집 뒤에 숨었고 약 5분 후에 데이비스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문지방을 밟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동 소총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려 정신을 차리고 즉시 땅에 쓰러졌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집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자마자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술에 취하자마자 자동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미쳐버릴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는 술을 덜 마시기 시작했고 곧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고 제니퍼의 부모님은 웃었습니다. 그 소녀는 알코올 중독을 없애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현관 바로 아래에 스피커를 두었습니다. 남자가 술에 취해 집에 왔을 때 그녀는 테이프를 켰는데 그 비밀은 간단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14살 제니퍼는 누군가가 밤에 정원에서 배와 사과를 훔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테이프를 잡기 위해 들판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도둑을 모두 소용없게 만들었고 제니퍼는 저녁에 도둑을 잡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씻어낼 수 없는 특수 페인트를 덤불과 나무에 뿌렸습니다. 소녀는 도둑이 여전히 정원에 들어오면 나중에 도둑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색깔 있는 손으로 발견했고 그래서 아버지는 몇 그루의 나무에서 그 쌍이 다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결정했고 곧 누가 밤에 그의 정원을 도둑질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나무에 같은 색을 뿌렸는데 남편은 어디가 이렇게 더러워졌냐고 울타리 너머로 여자에게 물으니 몸을 부르르 떨더니 얼굴이 변했다. 차를 고치다가 온통 생각나서 중얼거리더니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집에서 나오더니 바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팔꿈치에도 페인트가 묻어 있었네요. 이제 보니 누가 내 과일을 훔쳐갔는지 알겠군요. 제니퍼 아버지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그랬다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넌 좋은 삶을 살고 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도둑이 경찰에게 밤에 아무도 과일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제니퍼가 9학년이었을 때 제니퍼는 부모님을 웃게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톱으로 인해 오른쪽 팔을 다쳤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그가 어떻게 살고 일할지 걱정했습니다. 둔 그는 보철물을 받았지만 매우 불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제니퍼 요즘에는 정말 멋진 보철물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생체공학적 보철물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전자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보철물을 가진 사람은 마치 평범한 손딸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매우 비쌉니다. 내가 커서 대학에 가면 더 싼 모델을 만들 거야. 제니퍼는 당당한 어조로 선언했고, 실제로 그녀는 학생들이 연구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의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기쁨과 열정으로 그녀는 곧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실험실에서 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인공 스마트 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더 저렴하고 더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실험실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이 끝난 후 사는 기숙사에서 떨어진 도시의 반대편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그곳으로 운전해서 밤늦게까지 머물며 그날 저녁 막차를 간신히 타곤 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에 너무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제니퍼가 깨달았습니다. 버스를 놓칠 거라고 재빨리 남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출구로 향했다. 제니퍼는 그녀가 가방에 의수를 넣은 것을 보고 그녀를 따라 유쾌하게 외치는 손을 어디에 넣었느냐고 약속했다. 내일 대학에서 할 일에 대해 제니퍼가 설명했고 교수님께서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대답. 교수님은 다른 논문에서 시선을 돌리며 가져가세요. 제니퍼 하지만 조심하세요. 예, 학생들에게 웃으세요. 조심하세요. 아무도 겁주지 마세요. 내가 해볼게. 제니퍼는 웃으며 버스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녀는 제 시간에 타지 못했다. 마지막 버스는 문을 닫고 갑자기 출발했다. 소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막 달려갔고 정지는 절망에 찬 제니퍼에게 소리쳤다. 그날 운전사는 불친절했고 그 소녀가 최대한 빨리 달리는 것을 보았지만 어쨌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사라지는 버스의 불빛을 바라보며 운 좋게도 그녀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울부짖었습니다. 주머니에 잔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 돈을 위해 그녀를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볼 수 없도록 마스크를 썼습니다. 여기서 밤을 보내려면 다시 무릎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막 벤치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녀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기사가 유쾌하게 물었습니다. 막차 놓쳤나요? 태워다 주겠어요. 고맙지만 돈이 없어서 제니퍼가 대답했으니 돈 없이 태워줄게요. 운전기사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친절해요. 당신도 학생이었죠. 저도 한때는 돈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겁내지 마세요. 저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낯선 사람과 함께 차에 타지 말라고 들었던 제니퍼도 동의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 남자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운전자는 제니퍼가 뒤로 향하는 것을 보고 앞문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정상입니다. 저는 미치광이가 아니며 원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마스크가 더 편하다고 제니퍼는 대답했습니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자신있게 차를 운전했고 차에서 음악이 흐르고 제니퍼는 조심스럽게 그가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지켜봤고 갑자기 기숙사까지 몇 킬로미터도 안 가는데 운전기사가 막 다른 골목으로 돌았어. 그럼 돈을 내고 그 사람이 말한 문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엔진을 끄고 문 잠그는 소리가 무료라고 했어. 혼란스러운 제니퍼. 당신이 왜 돈 없는 어린 소녀 같다고 해서 운전사에게 자유롭게 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파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제니퍼는 겁에 질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상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니퍼 당황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가 꽉 쥐고 있던 패키지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운전자가 물었고 갑자기 제니퍼는 데이비스 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한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부끄러워요. 알겠습니다. 운전사가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니퍼가 뭘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동안 조용히 그녀의 보철물을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운전사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벌써부터. 제니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의수를 들고 택시 운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웃으며 기대에 차 눈을 감았으며 다음 순간 그는 몸을 떨며 공포에 질려 눈을 떴습니다. 그는 단단한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몸에 닿은 것을 느꼈습니다. 몸을 내려다보니 손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는데 마치 해골이 만진 듯 뼈만 남아있었다. 택시 운전사는 시선을 제니퍼의 얼굴로 바라보며 두려움에 얼어붙었다. 마스크가 미끄러져 내려 입을 살짝 벌렸다. 저리저리가 운전자는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어내렸다. 제니퍼는 그가 도망가는 것을 약간 당황한 채 지켜보았다. 물론 그녀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지만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차도 그녀는 기숙사가 바로 모퉁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니퍼는 보철물을 움켜쥐고 어두운 거리를 달렸지만 왜 희귀한 행인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한 여자가 헐떡이며 성호를 긋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가 마침내 들어왔을 때 룸메이트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방 제니퍼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투덜댔다. 셸리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불을 켜지 말자. 알았어. 제니퍼가 속삭였다. 내 이빨에 그게 뭐야? 셸리는 제니퍼의 이빨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셸리가 울었다. 그제서야 제니퍼는 깨달았다. 사실 제니퍼는 실험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웹사이트 중 한 곳에서 장난을 쳤는데 제니퍼는 입에 넣으면 빛이 나는 특수 접시를 구입했습니다. 어두워진 후 제니퍼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그것을 벗는 것을 잊었고 그 소녀는 버스에 늦는 것에 화가 나서 제니퍼가 친구에게 말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잇몸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저녁 모험 소녀들은 방에서 반나절 잠도 못 자고 웃음 때문에 이웃들에게 주지도 않았다. 이제 친구들에게 괴물을 보았다거나 자신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소녀들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제니퍼는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승객 하어비가 몇 년 동안 택시에서 일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밤 조금 긴장을 풀기로 결정한 운전자가 자신이 속인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 정류장에서는 막차에 늦었던 여학생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논쟁을 시작하더라도 거의 즉시 그의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냥 문을 열면 그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눈을 떴고 그의 얼굴 앞에 뭔가 죽음과 같았고 그녀의 뼈만 남은 손이 그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비는 도망쳤지만 그 후 그는 자신이 서류와 현금을 가지고 차를 버리고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내 차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분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이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차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글러브 컴파트먼트에 있는 돈조차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꿈이었을까 하비는 궁금했지만 그날 밤부터 그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는 것을 그만두었고 곧 택시 운전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운 어린 소녀들을 운전해야 했을 때 녹색 쥐를 탄 승객이 바로 생각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어비는 택시 운전사 일을 그만두고 경비원으로 일했고 어느 날 인터넷에서 똑같은 빛나는 이빨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택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이 어떻게든 더 안전했고 이 사건 덕분에 그의 아내는 마침내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니퍼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생체공학 보철물 모델을 생각해냈습니다. 제니퍼는 언젠가 아버지가 약 1년 동안 그렇게 영리한 ARM을 시험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발명에 관심을 갖고 돈을 할당했고 실험 샘플을 제니퍼의 아버지에게 제시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손은 단지 도둑을 겁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퍼는 교활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녀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